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긴 말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해볼 거는 선형대수의 1단원 벡터입니다. 내용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할 계획이니까 그냥 수업 녹강이라고 생각하고 적당히 뭐 배속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알아서들 들으십시오. 아무튼 자, 일단 첫 번째 섹션 The Geometry and Algebra of Vectors라고 나오죠. 그래서 지오메트리라는 건 기하적인 거 말하는 거고요. 뭐 어떻게 생겼냐, 뭐 그림적으로 이해하고 뭐 그런 거 말하는 거고, 알제브라는 이제 대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연산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뭐랑 뭘 더하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게 알제브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우게 될 벡터라는 것은, 우리가 벡터라고 하면 다들 뭐 이 화살표를 다들 떠올리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화살표가 이제 1차원 상에 있는 화살표일 수도 있고 뭐 큰 의미는 없겠지만 2차원 상에 이제 평면 위에 놓인 화살표일 수도 있을 거고 3차원 공간 위의 화살표일 수도 있을 거고 뭐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n차원 위의 화살표도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근데 일단 우리는 평면 위에 있는 벡터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보자. 고등학교 때 이제 벡터 배우면서 뭐 보통 이런 노테이션을 많이 쓰죠. 뭐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제 원점에서 2,3점 요렇게 해서 이런 화살표 그리고 했던 거 다 기억나죠? 그거예요. 뭐 조금 달라진다라고 할 만한 포인트는 이제 벡터를 이렇게 쓴다라는 거, 이렇게 이런 걸 이제 기둥이라고 해서 컬럼 표기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컬럼으로 벡터를 써준다라는 거 정도만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이제 가볼게요. 일단 벡터는 방향이 있는 선분이랍니다. 뭐 선분이니까 당연히 쭉 이어진 게 아니라 유한한 길이의 직선을 말하는 거고요. 방향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쪽 혹은 이쪽이겠네요. 그리고 correspond 대응된대요. 뭐랑 대응해요? displacement는 변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동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어요. 그럼 이동한 거리는 요 곡선의 길이고 실제로 변화한 위치의 양은 요만큼이다라는 걸 우리 고등학교 때 물리에서 배웠잖아요. 그 변위에 말하는 거예요. displacement라는 거는 이제 from one point A 특정한 점 A에서 another point B 다른 점으로의 변위에 대응하는 방향이 있는 선분을 우리는 벡터라고 한다. 이거 말하는 거죠. 이제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용어들이 막 나오는데 이제 이니셜 포인트, 이니셜은 처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시작하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벡터의 시작점, 요거겠죠 아무래도. 터미널은 끝낸다라는 뜻이에요. 뭐 터미네이터 하면 종결자라는 뜻이에요. 뭐 아무튼 터미널 포인트 하면 끝나는 점, 종점이라고 하죠. 예,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벡터를 약간 좀 이 화살표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대가리고 얘가 꼬리다 해서 테일, 헤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컴포넌트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 벡터는 이제 좌표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좌표 표현을 해볼게요. 얘가 만약 0,0이고 얘가 뭐 2,1이라 쳐요. 그러면은 요 벡터는 이제 이렇게 쓰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거 빼기 여거, 콤마 여거 빼기 여거 해서 쓴단 말이죠. 0,0으로 해서 딱히 아름다운 예시가 되질 못한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러면은 이제 컴포넌트라고 하는 거는 성분이니까 요거 X 성분, Y 성분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2차원 평면이니까 성분이 2개인 거고 뭐 차원이 늘어날수록 성분의 개수도 늘어나겠다. 그죠? 이제 로 벡터, 컬럼 벡터라는 게 아까 얘기한 건데 로는 이제 한국말로 행이고요. 그리고 컬럼은 열. 그래서 이제 행이라고 하면은 요 벡터를 이렇게 쓴 걸 말하는 거고요. 열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쓴 걸 말합니다. 선형대수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수업이나 뭐 다른 책이나 보면은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들 심심찮게 보실 수 있을 텐데 선형대수에서는 애지간하면 이렇게 대괄호 노테이션을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이유는 나중에 행렬 배우면 알 수 있습니다. 영벡터라는 거는 이제 정확한 정의는 다른 벡터랑 덧셈을 했을 때 0이 되는 벡터라는 변하지 않는 벡터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알제브라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지오메트리의 측면에서 관찰을 하고 있으니까 기하적으로 0벡터는 그냥 안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점과 종점이 같은 벡터를 말하는 거죠. 뭐 이런 거. 그럼 얘는 이제 성분이 다 0이겠다. 그죠? 자, 두 벡터가 같다라는 표현은 이건 갑자기 뭐냐면 two vectors are equal이라는 건 이제 A, B랑 벡터 U랑 벡터 V가 서로 같대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벡터의 성분들이 둘 다 같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2차원 보고 있으니까 이 벡터가 U1, U2고 이 벡터가 V1, V2면은 이 U1이랑 V1이랑 같고 U2랑 V2가 같을 때를 우리는 U랑 V랑 같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U랑 V랑 같다라는 말은 곧 이거다라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같다라는 말을 정의를 해준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포멀하게 쓰면 모든 i에 대해서 ui와 vi가 같다라고 좀 있어 보이게 쓸 수가 있겠지요. 자, 다음으로 이제 스탠다드 포지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좌표 위에 벡터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여기가 뭐 1, 1이고 좌표가 1,1이고 여기가 좌표가 뭐 1,3이라 치고 여기 좌표가 2,2, 여기 좌표가 2,4라고 쳐요. 그러면은 요 벡터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한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대응한다 했으니까 1, 1이고 여기서 여기로 간 것도 1, 1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둘이 지금 같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벡터가 같은데 다른 벡터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니셜 포인트, 이 꼬랑지가 지금 서로 달라서 그래요. 스탠다드 포지션이라는 건 이 벡터들을 평행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꼬랑지를 일치시켜 주면 우리는 대가리의 위치만 보고도 이 벡터가 서로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벡터의 종점을 특정한 지점으로 딱 고정을 시켜주자라는 아이디어가 생긴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스탠다드 포지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스칼라라는 거는 이제 우리 물리학 시간에서 배웠는데 방향이 있는 성분을 우린 벡터라고 하고 뭐 방향이 없는 거를 뭐 스칼라라고 한다 뭐 이렇게 배웠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스칼라는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숫자. 이제 뒤에서 벡터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거를 배우니까 그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어차피 님들 벡터 뭔지 다 알잖아요. 이 스칼라의 스칼라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스케일 해주는 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케일 하는 거. 벡터를 스케일이라는 건 이제 크기를 말하죠. 그러니까 크기를 바꿔주는 녀석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돼요. 스칼라라는 말은. 뭐 몰라도 돼요. 아무튼 자 다음. 자, 이그젬플 예시. 자, a가 1-1,1,이고 b가 3,4래. a, b라는 거를 찾고 그거를 스탠다드 포지션에 두고 그리고 뭐래냐? 자, 이 벡터를 찾고 첫 번째로 이제 스탠다드 포지션에다가 둬서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꼬랑지가 꼬랑지가 2,-1에 있도록 한번 그려봐라 라는 문제네요. 일단 A, B를 찾으래요. 그러면은 A에서 B로 이동했을 때 변위에 대응하는 벡터를 찾으면 되니까 -1이 3으로 갔네. 4만큼 바뀌었네. 2가 4로 갔네. 2만큼 바뀌었네. 찾았다. 박수. 그런 다음에 이걸 그려보래요. 근데 redraw니까 원래 어디 썼는지도 한번 그려보면 좋겠죠. 3,4 하면 요거겠네요. 이게 이제 A고 B면 이 벡터가 A, B죠. 그럼 얘를 스탠다드 포지션에다가 다시 그리라고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꼬랑지를 원점에 일치시켜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꼬랑지가 2,-1일 때도 한번 그려보래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요 점의 좌표가 여기가 2,-1이면 요 점의 좌표가 0,0에서 4,2만큼 이동했으니까 4,2가 될 거고요. 요 점의 좌표는 6,1이 되겠네요. 뭐 그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 다른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꾸 뭔가 더 추가적인 수학적인 얘기들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지금 억지로 누르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영상도 하나쯤 찍어보는 것도 제 인생에 나쁘지 않은 경험인 것 같네요. 근데 어쩌다가 이러고 있는 거지. 자, 다음 챕터로 이제 new vectors from old라고 하네요. 새로운 벡터를 기존에 있는 벡터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벡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벡터로 다른 벡터를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1이랑 2를 가지고 있으면 2를 더해서 3을 만들 수 있고 뭐 2를 나눠서 2분의 1을 만들 수 있고 뭐 2를 제곱하면 안 바뀌네.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수적인 연산을 통해서 한번 이것저것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벡터에서 가지고 있는 연산이라고 하면 뭔가 머릿속에 막 떠오를 텐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딱 두 개. 벡터 덧셈이라는 거랑 여기 있네.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거랑 이렇게 두 개에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벡터 덧셈이라는 건 뭐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게 계속 지오메트릭 어스펙트랑 알제브라익 어스펙트를 같이 가고 있구나. 자, 일단 벡터를 두 개를 더할 수가 있대요. 자, 벡터 두 개를 더해 볼게요. 요거랑 방해금지를 켜고 해야겠다. 요거랑 이제 요 벡터를 두 개를 더할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라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The vector from the tail of u and to the head of v라고 하죠. 무슨 말이냐면 the vector from the tail of u. 그러니까 어디야? 어디지?
보면은 이제 얘를 u라고 하고 얘를 v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tail of u, u의 꼬랑지에서 출발해서 그리고 head of v, v의 헤드로 가는 거를 찾으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왜 안 써있지? 이 u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u의 대가리랑 v의 꼬랑지를 일치시켜 놓은 상태에서 u의 출발점과 v의 도착점을 연결해주면 그게 바로 u 더하기 v가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좋아요. 초등학생 가르치는 기분이네. 아무튼 자 sum of two vectors u and v denoted by u.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이거 뭐냐? 자 똑같은 얘기예요. 이번엔 똑같은 건데 어떻게 하냐? 이번에는 the diagonal of the parallelogram determined by u and v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u랑 v로 만들어지는 자 determined 결정된다,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u랑 v가 만드는 parallelogram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랑 요거가 결정하는 평행사변형은 당연히 이거겠죠. 그럼 요렇게 간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평행사변형 법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삼각법 뭐 그렇게 부를 거예요. 아무튼 자 다음으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C라는 스칼라가 있고 V라는 벡터가 있을 때 뭐 다 알죠? 이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냐? Multiplying each component of V by C. 이건 갑자기 또 대수적으로 하네. 자 여기선 이제 CV라는 걸 이제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각 성분의 C를 이렇게 곱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사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C라는 스칼라의 절대값만큼 길이를 늘려주고 만약 이게 음수면은 뒤집어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왜 뭐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하네. 자 그리고 이거 오타 있네요. 자 마이너스 1 곱하기 V를 우리는 V라고 쓸 게 아니라 마이너스 V라고 써야지. 이게 역벡터라고 해서 네, 그렇대요. 마이너스 V는 마이너스 1배 한 거를 이제 마이너스 V라고 한다 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벡터랑 스칼라 멀티플은 서로 패러렐하다. 패러렐을 정의를 안 해놨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한다고? 뭐 아무튼 자 벡터랑 그것의 스칼라 멀티플은 서로 패러렐하다. 자 패러렐이라는 거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exist k such that u가 kv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1, 1이랑 2랑 서로 평행하잖아요. 왜냐하면은 2라는 숫자가 존재해서 였다가 곱해주면 둘이 같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어쨌든 이제 패러렐 하다라는 거는 자 그러면 이제 패러렐 하다라는 거 얘기할 때 조금 추가로 얘기할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어떤 0벡터랑 이제 다른 벡터가 있을 때 요 벡터에다가 이렇게 0을 곱해주면 같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벡터는 다른 모든 벡터와 평행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향이 이 K가 양수일 필요는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패러렐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관점에서 서로 역방향으로 패러렐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요. 맥락상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에서 이런 표현을 쓴 걸 보니까 방금 제가 얘기한 게 이 패러렐이라는 문구의 맥락에선 다 허용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자, 벡터 뺄셈을 한번 정의를 해보자. 벡터 뺄셈은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뭐 재밌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있어요. 참고로 이 영상을 누군가가 찍어달라고 해서 지금 찍고 있고 누군가가 이런 태도로 찍어달라고 해서 이런 태도로 찍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걸 안 보면은 굉장히 열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어요. 아우 친절해라. 자 U랑 V가 있어요. 자 그러면 V를 뒤집으래요. 마이너스 1V라면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U 빼기 V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U 빼기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U의 대가리랑 V의 대가리를 이렇게 연결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됩니다. 뭐 아무튼 그래요. 뭐 쉽죠? 자 다음 자 예시문항. 자 3, 마이너스 1이라는 벡터가 있고요. 1,4라는 벡터가 있을 때 U 더하기 V를 계산하고 그려보래요. 계산은 이제 이 컴포넌트 Y좌기 계산하면 되겠죠. 참고로 지금 보면은 로 벡터인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튼 뭐 로 벡터 상태로 씁시다. 그럼 뭐 둘이 컴포넌트 Y좌기 더해주면 되죠. 그림 그릴 때는 이렇게 평행사변형 만들어서 이렇게 하든가 얘를 일로 옮겨서 이렇게 하든가 뭐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V라는 벡터가 마이너스 2,4일 때
얘를 계산을 해보래. 자, EV는 얘를 2배 해서 그리면 되고요. 사이즈는 컴포넌트 Y자기 20 곱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4랑 8이 되죠. 2분의 1 V는 절반으로 그리면 되고요. 컴포넌트 Y자에 곱해주면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2V는 이제 마이너스 1 곱하기 2V잖아요. 그러니까 2V를 뒤집으면 되겠죠. 2V를 뒤집어요. 그럼 요거죠. 계산하면 또 컴포넌트 Y자에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4랑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아유 쉬워라. 자, 다음 U랑 V라는 벡터가 있어요. 자, U 빼기 V를 계산을 해보래. 이미 하셨는데 뭐야, 이미 돼 있네요. 아유 감사해라. 자, 이건 뭐 안 해도 U 빼기 V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U 빼기 V는 어떻게 하냐? U 더하기 마이너스 V를 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1, 2에다가 3 마이너스 1을 더하라는 거니까 계산하면은 4,1이 된다. 와, 맞았다. 1,2라는 벡터가 있고 마이너스 3,1이라는 벡터가 있을 때 이걸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연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다. 하면은 뭐 섹션 하나 끝났나? 아직도 1.1이네. 언제 끝났나? 1페이지 하는데 꽤 많이 걸린 것 같은데 뭐 계속 해볼게요. 뭐 이런 텐션으로 하다가 못 해먹겠으면 포기하고 그냥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V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런 형태로도 쓸 수 있고 이런 형태, 이거 뭐라 그랬죠? 이거 로우 벡터라 그랬고 이거 컬럼 벡터라 그랬죠. 이 이름 절대 까먹지 마세요. 참고로 나중에 가면은 행렬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때는 이제 이거 1 곱하기 n이라고 하고 얘는 n 곱하기 1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 굉장히 자연스럽게 벡터가 방금 전까지는 2차원만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n차원으로 확장이 돼버렸어. 와. 그럼 이제 뭘 못한다? 지오메트릭하게 얘기를 못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게 n이 2일 때도 성립을 하는 걸 일반적으로 쭉 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벡터 어디션 같은 게 이제 연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자, 벡터 연산을 한번 정의를 해보자는 거죠.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다. 어떻게 쓰지? 일단 벡터 덧셈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은 당연히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정의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원도 4차원도 5차원도 n차원도 상관이 없다, 뭐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머릿속에서 화살표를 지우고 그냥 숫자들만 남기면 된다라는 건데, 상상하기 어려울 때는 화살표를 잠깐 가져와서 상상한 다음에 확장하면 된다라는 지금 그 감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실제로는 n개의 컴포넌트를 관찰해야 되지만 너무 많아, 힘들어, 머리 아파 싶으면은 여기로 싹 줄여가지고 상상한 다음에 그때 한 어스펙트를 그대로 확장하시면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algebraic properties. 자, property라는 건 성질이고요. 알제브라익이라는 건 대수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대수적이라는 건 계산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근데 여기선 지금 더하기랑 스칼라 배밖에 없으니까 벡터 두 개를 더하고 벡터에다가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용되는 성질들을 한번 관찰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알 사람들은 알 겁니다. 이 성질은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에요. 자, 자, 조기교육. 자, 외우세요. 교, 결, 항, 역, 분, 결, 항. 네, 지금 외우세요. 지금 익숙해지셔야 돼요. 참고로 나중에 가면 닷결, 항력, 교 해가지고 막 얘기할 거예요. 자, 미리 외워두세요. 자, 여러분들께 조기 교육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미리 이거 외워두세요. 아무튼 언제 써먹냐면 이제 정확하게 딱 1년 뒤 현대대수 시간에 써먹게 될 겁니다. 아무튼 해석해도 쓸 거고 뭐 여기저기 다 나와요. 뭐 모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이고, 자, 계속 가볼게요. 뭐 어쨌든 여기 있는 것 중에 불만인 거 없으시죠? 참고로 이 성질들이 굉장히 당연해 보여서 그냥 쓱 하고 넘길 수도 있는데 꽤 별거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왜냐면 이것도 TMI인데 나중에 가면 요거 성립하면 그냥 벡터라고 불러요. 뭐 그런 게 있어요. 몰라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알제브라이크 프로퍼티들을 활용해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자, 다음 일단 첫 번째로 쓱 보면은 일단 여기 분배를 하고 싶게 생겼다, 그죠? 분배를 하고 싶게 생겼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거 지워놓고. 그런 다음에 이 교환 법칙 성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a를 앞으로 빼요. 앞으로 이렇게 모아. 그러면은 3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더하기 5b 더하기 2b 맞나? 이렇게 되죠. 이제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스칼라 분배 법칙 요거를 거꾸로 써요. 그러면은 아니지, 이거
F번을 거꾸로 써요. 그러면은 3 빼기 2 빼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7B 이렇게 되겠네요. 와 너무 쉽다. 재밌다. 자 다음. 자 이러한 방정식이 있을 때 solve for x in terms of a 뭔 소리냐면 이제 x라는 애를 a에 대한 식으로 쓰세요라는 뜻이에요. 네, 그럼 한번 해보지 뭐. 5x 마이너스 a. 아이고. 그래도 벡터 노테이션을 지켜주면서 합시다. 는 분배. 분배.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뭐 넘기고 하는 거는 뭐 알아서들 하시면 돼. 양변에다가 이제 4x를 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2항을 하면 되죠라고 하기엔 안돼. 이 문제의 의도를 좀 따라가 볼게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해야 되냐? 자 양변에 4x를 빼고요. 그리고 양변에 a를 더해요. 양변에 4x를 빼고요. 양변에 a를 더해요. 자 그러면 이쪽 텀 볼게요. 교환 법칙 성립하죠. 그럼 5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a 더하기 a 되죠. 마이너스 a 더하기 a랑은 0벡터죠. 그럼 0벡터 사라지죠. 5x 마이너스 4x 더하기 0벡터니까 5x 마이너스 4x랑 똑같죠. 5x 마이너스 4x는 x죠. 여기 x 돼요. 자 여기 4x 마이너스 4x 먼저 결합법칙으로 계산해요. 그럼 0벡터 되죠. 왜냐하면 4x는 4x 더하기 0벡터랑 같으니까. 그럼 2a 더하기 0벡터 더하기 0a 되죠. 2a 더하기 0벡터 먼저 결합법칙으로 묶어요. 그럼 2a 더하기 0벡터가 0이죠. 그럼 2a 되겠죠. 2a 더하기 a는 그러면 또 이제 스칼라 분배법 쓰면 3a네요. 아 됐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제 1년 이런 식으로 해둬야 1년 뒤에 후회를 안 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드디어 왜 이렇게 많아? 하루 만에 다 찍으려 했는데 다 할 수 있나? 몇 번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linear combinations and coordinates. 자 linear combination은 이제 선형 결합이라는 거고요. coordinate는 좌표라는 겁니다. 단어 공부. 선형 결합. 오케이. 자 일단 좌표는 뭔지 좀 알 것 같은데 선형결합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죠? 아이고 슬퍼라 흑흑. 자 보세요. vectors V가 linear combinations of vectors 띠리리리. 그러니까 얘네들의 linear combination이라고 부른다. 언제? there 존재할 때, 스칼라가 존재할 때, 이러한 스칼라들이 존재할 때. 근데 이러한 스칼라가 어떤 스칼라냐면 요거를 만족하는 스칼라일 때. 와 신기하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때 이 스칼라들을 좌표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내가 아는 좌표랑 좀 정의가 다른 것 같은데요. 내가 아는 좌표는 컴포넌트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죠. 이게 이제 좌표 평면의 일반어라고 부르는 건데 자 이런 거예요. 봐봐요. 뭐 예시를 보면 예시로 갈까? 어떻게 하지? 아니 좀 얘부터 좀 어려운데. 자 보세요. 일단 요 정의를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example을 바로 봅시다. 자, the vectors 띠리리 is a linear combination of 삐리리리라고 나오네요. since 삐리리리라고 나오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요. 얘에다가 적당한 자, 봐봐요. 벡터 집합에 그러니까 벡터 여러 개의 어떠한 벡터가 얘네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다라는 말은 얘네들에다가 적당히 스칼라벨을 해서 얘로만 더해가지고 얘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일단 그 정의에 의해서. 근데 우리는 이때 요 스칼라 3개 마이너스 1이죠. 요 스칼라 3개의 쌍을 우리는 코에피션트 좌표라고 부를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조금 그 기하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자 봐봐요. 이제 여기에 이런 벡터 있고 여기 벡터 하나 있고 여기 벡터 하나 있어요. 얘를 2배 하고 얘를 뭐 1.5배 하고 얘를 마이너스 1배 해서 다 더해요. 그랬더니 요게 된 거야.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는 이제 1번 방향으로 가, 2번 방향으로 가, 3번 방향으로 가 라는 명령밖에 못 내리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 때 내가 여기를 가게 하고 싶어. 여기를 가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1번 방향으로 가라고 하면 이걸로 가는 거고 2번 방향으로 가라고 하면 이만큼 가는 거고 3번 방향으로 가라고 하면 이만큼 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여기를 가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방향으로 3번 가, 이 방향으로 2번 가, 이거 반대 방향으로 1번 가 라고 하면 이 방향에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리니어 콤비네이션의 기하적인 의미예요.
그러면은 왜 이 세 번, 두 번, 마이너스 한 번 요거를 좌표라고 부르냐라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좌표는 요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봐봐요. 얘는 100, 010, 001의 스탠다드 이 녀석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돼요. 왜냐라고 하면은 여기에 2배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2배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1배 해서 쫙 더해주면 얘가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요거를 좌표라고 부르겠대. 어머? 이거랑 똑같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좌표라는 거는 우리가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는 요거를 앞으로 한 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옆으로 한 칸은 이거, 위로 한 칸은 요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기 있는 컴포넌트들이 자연스럽게 코디네이트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좀 삐딱하게 마음을 이상하게 먹어가지고 앞으로 한 칸을 요거, 옆으로 한 칸을 요거, 위로 한 칸을 요거라고 정의를 해버리면은 앞으로 이 벡터는 좌표가 3,2,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야, 신기하다, 그죠? 이거를 이제 얼마나 딥하게 이해하고 있냐가 이제 선형대수 성적의 모든 걸 가릴 거예요. 이게 진짜 겁나 중요해요. 갑자기 제가 아까까진 되게 헬렐레 펠렐레 하다가 지금 갑자기 텐션이 올라간 이유가 이게 진짜 중요한 개념이라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예시 또 하나 나오네요. 여기 나왔다. 자, 우리는 U랑 V라는 게 있을 때 U랑 V로 이제 제가 아까 하려고 했던 얘기가 여기 좀 더 자세히 나오네요. 우리는 U라는 벡터랑 V라는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원래 이것들로 나타내고 있었던 공간과 같은 공간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서로 다르지만 어쨌든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같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뒤에 나오는 얘기랑 계속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용어는 안 던지고 계속 그냥 느낌으로만 전달을 할 테니 아시는 분들은 지금 얘가 스팬 얘기하고 뭐 인디펜던트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시면 되는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느낌만 받으면서 따라와봐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11이라는 벡터 딱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2,2라는 벡터는 11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스칼라 2를 갖다 쓰면 되니까. 3,3이라는 벡터도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내가 2라는 스칼라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봐봐요. 내가 여기서 1, 2라는 걸 딱 챙겨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눈치가 빠르잖아. 어떤 벡터도 이거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를 꽤 빠르게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 머릿속으로 애니메이션을 한번 재생을 해봐요. 아까 1,1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린 머릿속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다 표시해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덧셈은 없고 스칼라배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벡터와 평행한 이 직선을 다 나타낼 수, 이 직선 위에 있는 벡터들은 다 나타낼 수 있겠다. 그죠? 근데 지금 1,2라는 요 벡터를 가져왔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우리는 여기서 와서 1로 이동해서 여기 만들 수, 그러니까 이만큼 이동한 다음에 이 위에서 왔다 갔다, 좀 더 가서 왔다 갔다, 좀 덜 가서 왔다 갔다, 반대로 가서 왔다 갔다. 결과적으로 다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벡터 두 개만 있으면은 2차원상에 있는 모든 벡터를 나타낼 수 있는가? 라고 하기에는 생각해봐요. 1, 2 이렇게 가져왔어요. 지금 약간 뒷내용이에요. 벡터가 이렇게 두 개 있네요. 그러면 이 직선 위를 벗어날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럼 그 다음 이야기, 내가 3차원상의 벡터가 두 개 있어요. 다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지금 느낌 왔잖아요. 벡터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다, 그러니까 리니어 콤비네이션 할 수 있는, 리니어 콤비네이션에 포함되는 공간 벡터를 다 집어넣어 봤더니 직선 아니면 평면이 된다라는 거를 눈치챘잖아요. 참고로 0벡터 가져오면은 점 돼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만 얘기하면은 일단 1차적인 얘기는 끝낸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우리는 어쨌든 간 그래서 얘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공간을 얘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좌표라고 하면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자, 요거는 얘와 얘를 가지고 이렇게 그리드를 만든 거예요. 이런 걸 이제 그리드라고 해요. 격자. 그리드는 격자예요. 그죠? 자, 근데 이 3,1이랑 1,2 있죠. 3,1은 요거고 1,2는 요거잖아요. 그러면 요걸로도 그리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린 이 그리드의 형상을 보고 다 만들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드 위에 놓여 있는 건 다 만들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3차원상에서 벡터를 100이랑 010이랑 이렇게 두 개만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그리드를 그려보면 이렇게 XY 평면 위에다가 이렇게 그리드가 쫙쫙 생기겠죠.
그러면 XY 평면 위에 있는 애들은 이 두 개로 충분히 만들 수 있겠으나 Z평 공중에 둥둥 떠 있는 애들은 요걸로는 못 만들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뭐 대충 다 이해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아무튼 as figure 1.19 shows라고 하는데 figure 1.19이 대체 어디 있을까? 없네. 자, W can be located by starting of the origin and traveling minus U followed by E to V. That is, 자, 뭔 소리냐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자, 요거 보세요. 요거. 자, 요거 봐요. 자, W는 이제 마이너스 1,3이에요. 여기죠. 자, 마이너스 1,3이 좌표가 아니라 그냥 컴포넌트를 가지고 나타낸 요거죠. 이건 사실 그리드상에서 여기에 위치해 있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얘랑 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W를 나타낼 수가 있고 그때의 코디네이트가 마이너스 1,2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1,3이라는 요거랑 1,2라는 이제 요거랑 3,1이구나. 3,1 요거랑 1,2 요거랑 있을 때 이 그리드로 마이너스 1배만큼 갔으니까 여기네. 지금 요거랑 요거죠. 헷갈려. 요거랑 요거죠. 자, 그럼 여기랑 그리고 여길로 위로 두 칸 갔으니까 촥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마이너스 1,2 여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림을 좀 잘못 그려서 위치가 달라 보이는데 같은 위치예요. 아무튼 뭐 그러면은 이 그리드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같은 점이 전혀 아닌 거지만 같은 점인데 이 그리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마이너스 1,2인 거고 이 그리드의 관점에서 봤을 땐 마이너스 1,3인 거다. 뭐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벡터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기준선을 정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라는 거는 하는 일은 좌표의 기준점을 정해주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당장 이렇게까지 딥하게 이해할 필요 없는데 지금 당장이라고 해봤자 님들이 이걸 딥하게 이해되는 시기는 다음 주일쯤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딥하게 이해 두자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건 약간 번외입니다. 번외. 자, 바이너리라고 하면은 이진법이에요. 이진법이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서 010101 이거 생각나죠, 그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십진법이잖아요. 십진법은 0, 1, 2, 3, 4, 5, 6, 7, 8, 9 한 다음에 그 다음이 0이 되죠. 10이 되잖아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1은 위로 던지고 0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비슷해요. 이진법은 0, 1, 0, 1 이렇게 빙빙 도는 거예요. 이런 거를 바이너리라고 하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0과 1만 들어있는 거고, 마듈러 아리스메틱이라는 거는 이제 아리스메틱이라는 건 이제 산술입니다. 산술이라는 건 계산하는 기술이란 뜻이에요. 좀 포멀하게 번역하면 계산하는 기술이니까 모듈러라는 이름의 계산법, 그러니까 계산법이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돼요. 모듈러라는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라는 걸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바이너리 벡터라는 거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관찰해왔던 벡터는 스칼라가 실수였던 벡터였어요. 그건 또 뭔 소리예요? 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관찰해왔던 벡터들의 각 좌표 컴포넌트로 집어넣을 수 있는 엘리먼트들이 실수 엘리먼트 단에서 가져올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0, 1, 0 이런 벡터를 관찰할 거니까 이 벡터의 컴포넌트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건 0,1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당연히 이 벡터에다가 3을 곱하는 행위는 조금 어불성설이죠. 당연히 0 아니면 1을 곱하는 것만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스칼라조차도 0과 1만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벡터는 항상 어떠한 스칼라 위에서 정의가 돼요. 뭔 소리인가 싶죠?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으면 그냥 넘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실수 위에서 정의된 벡터들을 다루지만 지금은 잠깐 동안 이 바이너리 이진법 혹은 엔진법 세상에서 엔진법 정확한 피진법이긴 한데 그건 몰라도 되고 엔진법 위에서 정의된 벡터 세상들을 관찰할 거고 그 진법이라는 거니까 대수 구조가 그러니까 지금 실수라는 체계 위에서 막 하고 있다가 갑자기 다른 수체계를 가져왔으니까 그 수체계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말인즉슨 0이랑 1이 있어요. 당연히 덧셈을 정해라. 1 더하기 1을 뭘로 할 거냐 1로 할 거냐 0으로 할 거냐 그런 거를 따져볼 건데 지금부터 그런 연산이 어떻게 약속되어 있는지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는 단원이다 라는 얘기예요.
아우 힘들어. 현대대수 영상 4개 연속으로 찍은 것보다 이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자, 바이너리 벡터라는 거는 컴포넌트가 0이거나 1인 걸 말합니다. 그럼 0과 1 사이에 덧셈 표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덧셈 표라고 표현하는데, 자 봐봐요. 0이랑 1, 0이랑 1 더했을 때 얼마 나오는지, 0이랑 1, 0이랑 1 곱했을 때 얼마 나오는지를 이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모듈러라는 건 나머지 말하는 거죠. 그냥 무슨 말이냐, 이게 어떤 식으로 계산되냐면 시계 생각하면 돼요. 시계. 그러니까 5시에서 7시간 지나면 12시고 5시에서 8시간 되면 지나면 오후 1시잖아요. 왜냐하면 5 더하기 8은 13인데 13을 1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비슷해요. 여기도 1 더하기 1하면 2잖아요. 2를 2로 나눠요. 그럼 나머지가 0 또는 1이 나오려면 2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2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0 더하기 0은 0이죠. 0을 2로 나눈 나머지는 0이죠. 0 더하기 1은 1. 그럼 여기가 0이 되는 거지. 여기는 곱하기니까 0, 0, 0, 1 이렇게 되는 거. 뭐 그런 얘기예요. 지금 보면은 G2에서 1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1이 1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뭐 말을? 이렇게 더하면 3이잖아요. 3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1인 거지. 1, 1, 1, 1. 요거는 이제 다 더하면 4죠. 4를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계산들이 parity rules. This calculation parity rules. 아, 이거는 이제 parity 룰은 자, 이건 뭐냐면요. 아,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거예요. 이걸 가지고 뭘 알 수 있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내가 홀수를 3개 더해요. 홀. 그럼 얼마 나와요? 홀수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지마드2로 보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홀은 1이 되죠.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지마드2에서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마드2래. 이거 뭐라 하냐? 지마드2 이렇게. 이 뭐 숫자가 n으로 바뀌면 n 뭐 이렇게 그럼 돼요. 이 지마드2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를 뭐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를 스리슬쩍 하신 것 같은데 뭐 모르겠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잘 봐요. 이 어디 갔어? 이 RN이란 표기는 뭐냐면 정확하게 이제 R 카테시안, R 뭐 이런 걸 말해요. 카테시안이라는 건 순서쌍이잖아요. R1, R2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표기에 우리는 스칼라를 실수로 가져올 거야 라는 게 맥락상 포함이 돼 있던 거죠. 그럼 우리가 만약 복소 벡터 얘기를 하고 싶으면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거고, 유리수 벡터만 얘기하고 싶으면 뭐 이렇게 쓰면 될 거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거랑 비슷하게 여기서도 이제 각 스칼라가 지마드 2의 원소면서 2차원 벡터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비슷하게 이제 GN 뭐 D 이런 식으로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생각해 보시면 이 벡터 집합이라는 게 A, B인데 A랑 B가 이제 지마드 2의 원소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0 아니면 1,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0 아니면 1이니까 가능한 벡터 종류가 4개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마드 2의 n차원 벡터에는 벡터가 몇 개 있냐라고 하면은 뭐 아무래도 2의 n제곱개만큼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두 녀석의 뭘 계산하래? 내적? 아이씨, 내적은 배우지도 않아놓고. 자, 내적은 뭐 다 알죠?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정의가 돼요. 근데 내적이라는 거는 원래는 이제 벡터 2개 연산하면 실수 나오는 게 내적이었잖아요. 근데 그 실수도 왜 실수가 나왔냐면 벡터 세상이 스칼라가 실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수로 나왔던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지마드 2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지마드 2로 보내주면 돼요. 이 벡터라는 이 내적의 결과를. 뭐 해보자고. 곱하면 0, 1, 0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0이죠. 0 더하기 1 더하기 0이죠. 그럼 결과가 2인데 2로 나온 나머지가 0이니까 0이 나오네. 그럼 내적 결과가 0이네요. 내적하면 0이 되면 뭐라 하죠? 우리 수직이라고 하잖아요. 어라? 이 벡터 수직인가? 뭐 그런 얘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39분째 찍고 있다고 나오네. 이야. 아무튼 39분 동안 겨우 4페이지를 했다고? 이 정도면 수업보다 긴 거 아니야? 뭐 아무튼. 자, 다음. 그럼 이제 integers 모듈로스를 이제 지마드 3인 거죠. 아까랑 똑같네요. 이것도 아까랑 똑같아요. 자, 그럼 우리 해봅시다. 2 곱하기 2는 4죠. 4를 3으로 나눈 나머지 1이죠. 네, 됐네. 고민할 거 없어요. 뭐 G5, 뭐 G7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죠. 눈치 빠른 사람들이라면 제가 방금 소수만 얘기한 거에 대해 의문을 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소수일 때만 얘기를 하는지는 몰라도 됩니다. 알아야 되나? 몰라도 돼요. 뭐 당장 몰라도 돼요. 넘길게요. 자, 이제 이건 뭐야?
자, 이제 여기 잘 보면 여기 갑자기 이제 클로즈드라는 개념이 또 나와. 뭐 되게 뜬금없이 뭔가 중요한 얘기들을 막 던지시네. 자, 클로즈드라는 건 뭐냐면 닫혀 있다입니다. 아까 닫혀 있다라는 말 처음 보는 거 아니죠? 제가 아까 이거 할 때 닫결 학력교 했던 거 기억나면 당신은 천재. 자, closed with respect to the operations of addition and multiplication. 뭔 소리냐면요. 봐봐요. 여기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궁금하시면 현대대수 한번 찍먹해 보세요. 그 영상 다 올라오고 아니면 그 지금 이거 말고 대수 멘토링 시리즈라고 제가 올려둔 거 있거든요. 제가 충동적으로 내릴 수도 있어요. 그건 제 얼굴이 나와가지고 꼴보기 싫어서 제가 충동적으로 내릴 수도 있다. 일단 지금은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좀 더 포멀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선형대수가 아니라 대수고 이거는 선형대수라서 아무튼 자 G3이 클로즈드라는 건 뭔 얘기냐면요. 봐봐요. 내가 정수 세상의 나누기를 정의를 했어요. 근데 1 나누기가 얼마죠? 2분의 1인데 2분의 1이 정수에 없잖아요. 삐져나갔잖아요. 그럼 닫혀있지 않은 거예요. 닫혀있다라는 건 그 안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실 문을 닫았어. 그러면 애들끼리 싸워도 그 안에서 싸울 거고 애들끼리 뭐 친구해도 그 안에서 친구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지금 정수집합으로 딱 닫아놨는데 밖으로 아득바득 창문 열고 뛰쳐나간 놈이 생겨버린 거야. 그게 싫은 거야.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연산 결과는 항상 0, 1, 2 중에 셋 중 하나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G3에 대해서 곱하기와 더하기가 지금 G3에 대해서 닫혀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With respect to 이거는 이제 혹시 모르니까 수학에서 많이 쓰는 WRT 이게 뭐냐면 어떤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닫혀있다 뭐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더하기랑 곱하기라는 연산에 대해서 닫혀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지금 우린 이 상황을 to what is 3548 equivalent in G3 자, 3548 그럼 뭐 해보면 되겠어요? 3548을 뭐 G3으로 나눠보면 되겠죠? 해야 되나? 해보지 뭐 24 2네요. 틀렸으면 미안해요. 자, G3에서 계산해봐라. 2 더하기 4, 5, 7 그러면 7이니까 3으로 나누면은 1이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참고로 이거 TMI인데 이거 풀이과정 쓴답시고 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 한 다음에 여기다 7 하고 1 이렇게 쓰면은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건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거는 또 아니거든요. 지금 말 이해하려면 쿼션트라는 거 알아야 되니까 지금은 몰라도 돼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 괜히 쓰지 마시고 그냥 는1 이렇게 쓰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아니 밑에다 풀이과정으로 7 이렇게 옅게 써놓고 는1 이렇게 쓰세요. 는7 는1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왜냐면 equal to가 아니라 equivalent in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경우과가 이거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거든요. 그래서 좀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그 이런 거 계산할 때 이거 7이라고 쓰면 이거 7 아니거든요. 계산 결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 뭐라 써야 되냐면 2 더하기 2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2고 2 더하기 2고 1이다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합리적이거든요. 근데 이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는 1이라고만 쓰시는 건 추천드릴게요. 자 아무튼 자 여기 그 뭐야 그거 나오네. 자 G3이죠. 지금 놀고 있는 필드가 G3이죠. 그러니까 필드라는 표현 써도 되나? 놀고 있는 필드다라고 표현하니까 큰 게 어색하게 안 들리긴 한데 필드 사실 수학 용어거든요. 그냥 놀고 있는 스칼라가 G3이니까 이 내적 결과도 G3에서 놀아야 될 테니까 결과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된다라는 건데 이거 오타 같은데 2, 4, 0, 2니까 10이잖아. 그럼 1이네. 뭐야 이거 이상해. 아무튼 자 다음 자 우리는 요런 벡터를 자 이제 위에서 그 뭐야 G마드 2에서 놀 때는 우리가 바이너리라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바이너리라고 했었잖아요. 여기서는 터너리 벡터라고 부른다라고 하네요. 왜 바이너리에는 볼드가 안 되고 터너리에는 볼드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1.1이 드디어 끝났네요. 아이 그만 칠까? 계속 할게요. 뭐 일단은 다 끝냅시다. 자 1.2 length and angle, the dot product. 자 길이와 각도, 내적. 자 일단 복습. 내적이 뭔지 알죠? 자 일단 빠르게 요약해 드릴게요. 내적 뭔지 알죠? 자 내적하면 결과 어떻게 나와요? 우리 고등학교. 자 A라는 벡터랑 B라는 벡터를 내적하면 A 벡터의 길이에다가 B 벡터의 길이에 코사인 세타 나오죠? 그러면은 벡터를 내적하면은 각도를 알 수가 있구나 라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내적을 해요. 그러면은 그 결과가 자기 자신의 길이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내적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길이 나오겠다라는 거 알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추상화시킨 거예요. 추상화시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n차원으로 확장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4차원에서 두 벡터가 수직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제가 아까 전에 요거 내적결과 0 요거 내적결과 0 나왔을 때 둘이 수직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말한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내적이라는 걸 위에서 내적을 내질 말던가 이럴 거면 내적이라는 거를 이렇게 각 컴포넌트들을 곱해서 더한 것으로 정의를 할 것이고요. 그럼 이제 한번 계산을 해봐라. 특별한 말 없으면 이제 실수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3 플러스 20 마이너스 6 하면 1 둘이 내적하면 1이네요. 오케이 좋아요. 자 내적은 요런 것들이 성립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벡터가 실수 말고 다른 곳에서 정의될 수도 있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 성질들은 실수일 때만 성립하는구나. 그럼 실수가 아닐 때는 조금 조심해서 써야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증명은 뭐 알아서들 해보시고요. 증명은 뭐 알아서들 해보시고요. 이게 또 이제 이런 당연한 얘기들이 나오고 증명까지 시키면은 보통 이것만 만족하면 그때부터 우린 그걸 내적이라고 부를 거다라는 식으로 추상화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으면 당신은 똑똑한 사람. 뭘 같아요? 계속 가볼게요. 자, prove that 요거가 항상 성립함을 보이시오라네요. 그럼 이제 요 프로퍼티들을 잘 써먹으면 되겠죠. 일단 요걸 묶어요. 요거를 분배를 때려보죠. 그럼 u 더하기 v 내적 u 더하기 u 더하기 v 내적 v 그죠? 그럼 이제 얘랑 얘도 요거랑 이제 교환 법칙이랑 잘 쓱까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뒤집고 나서 교환 법칙 써야 되긴 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할게요. u 내적 u 더하기 v 내적 u 더하기 u 내적 v 더하기 v 내적 v 이렇게 되죠. 자 얘랑 이제 순서 바꾸고 합쳐요. 그러면은 2u v 내적 v 더하기 이거 끝났네요. 다 했네. 끝났네. 그러면 이제 이 결과 나오죠. 이런 식으로 당연한 거 증명하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 집론에서 몇 번 해봤던 그것처럼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프로퍼티만 써먹어서 디덕티브하게 연역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definition of length. 자, length 길이죠. 길이. or norm이라고 나오는데 중요해. 자, 앞으로 길이라는 표현 쓰지 마세요. 애지가 나면 노름이라고 하세요. 자, 벡터의 노름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되냐? 이렇게 내적에다 루트 씌운 걸로 이렇게 정의를 할 거다. 어떤 벡터가 있으면 그것의 길이를 정의할 수 있다. 예시 뭐 알아서 해보시고요. 넘길게요. 자, 요거 무조건 성립한다 라고 하네요. 자, 벡터의 길이가 0이래요. 그 말은 v1 제곱 더하기 v2 제곱 더하기 점점점점 한 개 vn의 제곱이다. 루트 씌우면 그게 0이다라는 거죠. 양변을 제곱해요. 그럼 얘네들 각각이 전부 다 넌 네거티브니까 이것들 전부 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vi들이 전부 다 0이라서 v가 0벡터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쪽 사이트 증명한 거고 반대쪽 사이트는 트리비얼하니까 넘길게요. 자, 다음으로 요거는 이제 c라는 거를 이제 곱해요. 그러면은 c 제곱 이런 식으로 각 컴포넌트 그럼 이제 이게 c 제곱하고 이제 vi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근데 루트 들어 있으니까 c가 그냥 밖으로 삐져 나오겠다. 근데 대신에 제곱했다가 루트 밖으로 삐져 나오니까 절대값 붙어서 나오겠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아요. 이건 그냥 수치계산이니까 직접 해보세요 이런 건. 수고한 시고 설명하는데 성공했다. 자, 랭스가 1인 벡터를 유닛 벡터라고 부른다. 오케이 좋아요. 자, 길이가 1인 벡터를 유닛 벡터라고 부른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자, 우리가 이 두 개를 쓸까 봅시다. 자, CV의 길이는 C의 절대값 나누기 V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U라는 벡터가 있어요. U라는 벡터의 길이가 있겠죠. 그러면 U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이 친구의 길이는 요거의 절대값 씌운 거 곱하기 요거의 길이가 되니까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벡터가 있으면은 우리는 그 벡터의 길이의 역수를 스칼라베를 해줘서 그 벡터의 길이를 1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아무튼 finding a unit vector in the same direction is often referred to normalizing a vector. 자, 우리가 이제 방금 한 것처럼 어떤 벡터가 있을 때 그 벡터의 길이를 1로 조정해주는 작업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normalizing a vector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좋아요. 넘길게요. 자, 얘랑 얘가 있으면 유닛 벡터래요. 왜냐고 하면 이거 길이 제곱 그럼 이거 이 원의 길이는 1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이니까 1이고 거기다 루트 씌운 거니까 1이고 이 2의 길이도 1이니까 그렇다. 자, in R2 우리는 일반적으로 유닛 벡터를 이렇게 하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자, 유닛 벡터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오케이, 좋아요. Observed in figure 1.21.28가 없네요. 몰라요. That there is vector serve to locate the position coordinates.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만든 유닛 벡터들을 이제 좌표를 나타낼 때 쓴다. 뭐 그런 얘기 하고 있네요. 좋아요. 자, normalize the vector v를 이제 normalize 해버려요. normalize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길이로 나누라 그랬잖아요. 일단 길이 계산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4 더하기 1 더하기 9니까 14네요. 루트 14네요. 그럼 루트 14로 나눠요 이걸. 루트 나눠요. 각 컴포넌트에다 나눠주면 되겠죠. 끝났어요. 엄청 쉽네. 자, 다음 이게 이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거랑 이제 삼각 부등식이라는 걸 증명을 하라라고 나오네요. 자, 요거랑 요거는 항상 성립합니다. 외우세요. 인생에 매우 쓸모가 많을 테니까 외우세요. 자, 지금부터 이거 증명을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아휴, 이게 제가 지금 보자마자 바로 증명 얘기를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배운 지가 몇 년이야 지금. 제가 2023년에 이걸 배웠으니까 지금 3년이 다 돼가는데 3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안 까먹고 있는 건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피타고라스 정리부터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냐면요. 뭐냐라고 하면 알죠.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있을 때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이 요거 제곱이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벡터 방식으로 다시 써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벡터를 u라고 해요. 이거를 이 벡터를 v라고 해요. 그럼 이 벡터는 뭐예요? u 더하기 v죠. 그죠? 자, 이거 뭐였어? 얘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얘의 길이의 제곱이죠. 그죠? 얘의 길이의 제곱이랑 둘이 더한 거랑 뭐랑 똑같아? 이거의 길이의 제곱이랑 똑같아. 언제? u랑 v가 서로 수직일 때. 수직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u랑 v를 내적했을 때 얼마가 된다고? 0이 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u랑 v랑 내적해서 0 되는 거랑 u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v 길이의 제곱이 u 더하기 v 길이의 제곱이랑 같다라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벡터식으로 다시 쓴 거죠. 좋아요. 자, 다음 랭스 길이는 내적의 루트 씌운 거죠. 자기 자신 내적한 거에 루트 씌운 거죠. 근데 얘는 지금 어때요? 내적의 길이의 제곱이죠. 그럼 이건 뭐예요? 그냥 자기 자신 내적한 거죠. 이건 u.u예요. 얘는 뭐예요? v.v예요. 얘는 뭐예요? u 더하기 v.u 더하기 v예요. 그죠?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u.u 더하기 v.v랑 뭐랑 똑같다? u.v 내적 u.v인데 그 아까 전에 계산한 거 기억나시? 뭐 알아서들 필기 해놨을 테니까 u.u 더하기 u.v 2배 한 거 더하기 v.v. 자, 얘 날라가고 그럼 뭐만 남아요? 이 u.v가 0이다 남죠. 자, u.v는 그럼 0이죠. u.v가 0이네.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양쪽이 다 성립을 하겠죠. 좋아요. 오케이. 자, 다음 이게 코시 슈바르츠고요. 코시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고요. 피타 기억해 두세요. 교재에 왜 피타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다음으로 코시 슈바르츠를 증명해 볼까요? 자, 코시 슈바르츠가 위에 있는데 이제 이것도 외우세요. u 내적 v가 u의 길이랑 v의 길이랑 곱한 거랑 같고 요거는 언제 성립해? 평행할 때 성립한다. 요거 그냥 외우세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 길이의 곱이 항상 내적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돼요. 자, 일단 기하적인 어스펙트를 좀 보면 얘는 이거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고 얘는 그냥 이거 곱하기 이건데 코사인 세타가 1보다 작으니까 무조건 이게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2차원 상일 때 그렇게 증명하는 거고 우린 n차원 상에서도 이런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증명하면 되냐면 봐봐요. 이게 u라는 벡터가 있고 v라는 벡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v라는 벡터를 u1 더하기 u2로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이제 v1 더하기 v2로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자, 그러면 v1 더하기 v2로 쪼개놨는데 v1이랑 u는 서로 평행하고 v2랑 u랑 서로 오쏘고날 하잖아요. 수직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랑 서로 평행하고 얘랑 서로 수직이게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프로젝션을 알아야 할 수 있는 증명인데. 잠시만요.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프로젝션을 할 줄 알아야 할 수 있는 증명인데 프로젝션을 아직 안 배운 상태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스테이트만 하고 이것만 증명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건가? 일단 끝까지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는 줘야 될 테니까. 이거 어차피 나중에 배우거든요. 그냥 지금 뭐 미리 알아두세요. 뭐 프로젝션도 솔직히 알잖아. 오케이. 자, 이 V1이라는 거는 곧 말해서 프로젝션 UV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V라는 애를 U에다 프로젝션 시킨 거잖아요. 이거 기억 안 나면은 뭐 수투 복습해 보세요. 그럼 요게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U 내적 U 분의 U 내적 V에다가 U 대입한 요걸로 나오거든요.
자, 그거랑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게 V1랑 제곱하고 V2를 제곱한 게 V의 제곱이랑 같다. 길이의 제곱이랑 같다. 요거 피타고라스 여기 이렇게 수직이니까. 그리고 V가 V1 더하기 V2니까 이렇게 쪼개지죠. 자, 그래서 요거랑 합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유내적 U분의 U의 제곱분의 유내적 V의 제곱에 U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리고 V 제곱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요게 사실은 U의 길이의 제곱이더라 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걸 다 그럼 이제 요게 제곱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여기가 날라가죠. 그죠? 그럼 요것만 딱 살아남겠다. 여기가 원래 4제곱이었으니까 요 부분이 딱 사라지고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요거의 제곱이 여기로 넘겨가는 거죠. 그럼 유내적 V의 전체 제곱이 U 제곱 V의 제곱이 돼서 증명이 끝나요. 이렇게 증명하면 되거든요. 피타고라스 부등식,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렇게 증명하면 돼요. 생각해보니까 이 코시-슈바르츠 증명은 선대 2에서 했던 거구나. 죄송합니다. 이거 몰라도 돼요. 알아야 돼요. 어차피 언젠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뭐 기억해 두세요. 피타랑 코시는 일단 없앨게요.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코시-슈바르츠 증명, 이거는 그냥 일단 받아들이시고 그 각도 그걸로 그냥 그 각도로 일단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이 트라이앵글 이너퀄리티 이게 코시-슈바르츠만 가지고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외워요. 이거 양변을 제곱해요. 자, 봐봐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U랑 V의 제곱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거는 뭐랑 똑같냐면 유내적 V랑 U 더하기 V랑 U 더하기 V의 내적과 같죠. 이 친구의 양변을 제곱을 하면 그럼 요게 U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V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2 U 내적 V가 된다. 그죠? 자, 요거 되게 많이 쓰는 거 보이죠? 요거는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뭐 사실 그냥 완전 제곱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겨먹은 거긴 한데 기억해두면 인생이 편합니다. 자, 근데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죠? 요거 성립한다 그랬죠?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해요. 그러면은 U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V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2 U 내적 V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근데 유내적 V의 그러면 요거를 다시 이쁘게 정리를 하면은 U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U의 길이 더하기 V의 길이의 제곱이랑 다시 똑같아지죠. 그죠? 끝났어요. 이러면 증명 끝이에요. 그러니까 맞네. 이게 여기에는 프루프가 없고 여기에는 프루프가 있는 게 일단 지금은 아까 전에 제가 했던 그 증명에는 부족한 부분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프로젝션도 했고 이 평행한 거랑 수직인 거랑 쪼갤 수 있다 이런 것도 아직 잘 모르고 그죠? 그럼 피타고라스 증명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 증명은 코시-슈바르츠를 받아들이면은 바로 그냥 식조작으로 끝나버리니까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결론은 코시-슈바르츠는 내적의 정의가 길이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 이건 뭐냐면요. 봐봐요. 삼각형이 있어요. 자, 생각해봐요. 여기 길이가 5고 여기 길이가 3인데 여기 길이가 7이에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기 길이가 10이에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러면 못 만나요. 이러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벡터의 길이랑 이 벡터의 길이를 합친 게 이 벡터의 길이보다 커야 된다라는 걸 이쁘게 쓴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더하기 이거가 이거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가 이거니까. 오케이, 좋아요. 이 정도면은 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자, 다음 디스턴스. 자, 디스턴스는 거리입니다. 거리. 자, 거리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자, 우리 벡터 기억나죠? 자, 우리 벡터를 잠깐 생각해 봐요. 요 벡터랑 요 벡터가 있어요. 자, 두 벡터의 거리라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꼬랑지를 일치시켰을 때 대가리의 위치 차이. 그러니까 요거의 이 길이를 재면 된다라는 건데 이 길이를 어떻게 재면 되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기억 못 하면 안 돼요. 지금 영상 찍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같은 영상 안에서 했던 얘기예요. 요 벡터가 뭐예요? 이 벡터가 U 빼기 V잖아요. 이 U 빼기 V라는 벡터의 길이가 곧 이 두 벡터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됩니다.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정의라는 거는 이제 1차원 벡터, 그러니까 그냥 숫자를 생각해보면 쉬워요. 우리 두 숫자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그냥 냅다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벡터의 디스턴스 구해보려. 어떻게 하면 돼? 빼. 뭐 여기서 빼던 여기서 빼던 빼 그냥. 빼 루트 2 마이너스 1 얼마 1 그리고 요거의 노름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곱해서 다 더해. 2 더하기 1 더하기 1 4 2 길이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좋아요. 자 그리고 코사인 세타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코사인 세타는 데피니션이죠. 자 지금 이거 Rn이에요. n차원에서 지금 세타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우리 4차원에서 각도 몇 도다 이런 얘기 안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까 그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 이 코사인 세타라는 값이 절대값이 1을 넘을 수 없다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건 뭘까? 아 이건 그거구나. 자 그럼 또 이제 이그젬플 문제를 또 보겠다. 여기서 오쏘고날 배우네. 피타고라스 티오렘 여기 나온다. 피타고라스 티오렘 여기 있네. 뭐 프로젝션도 여기 있네. 뭐야? 괜히 미리 했네. 오케이. 끝이 보인다. 오케이, 계속 해봅시다. 자, 일단 각도는 이렇게 정의되고, 자 그럼 한번 풀어봅시다. Compute the angle between the vectors DDD and DDD. 자, 뭐 무식하게 계산되죠. 일단 U의 길이가 얼마냐 하면은 4 더하기 1 더하기 4니까 3이네요. 그리고 V의 길이 계산 실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 것 같다고 보세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네. 루트 3이네요. U 내적 V는 2 더하기 1 마이너스 2니까 1이죠? 그럼 끝났네요. 1분의 3 루트 3. 길이 그 둘 사이의 각도가 3. 뭐야? 죄송해요. 3 루트 3분의 1이네요. 3 루트 3분의 1이니까 그 코사인 세타가 3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잠시만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4 더하기 1 더하기 4 그러면 9 3 맞고 2 더하기 1 뭐야? 맞네? 가능하면 루트 3분의 이런 걸로 줘가지고 좀 각도를 딱 구할 수 있게 만들어줄 줄 아는데 아닌가 보네. 내가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 3 맞고 2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2 1 모르겠네요. 문제를 왜 이렇게 냈대? 그럼 코사인 세타 9분의 루트 3이니까 뭐 각도가 적당히 나오겠죠. 자 이건 뭐냐면 to adjacent 이거는 이제 이웃 뭐 약간 좀 대응하는 뭐 그런 거예요. adjacent가 이제 약간 뭐 관련 있는 거 뭐 이런 뜻이에요. face 이제 face라고 하면 이제 면이죠 면. 자 뭐냐면요 compute the angle between the diagonals in two adjacent faces of the cube는 뭐냐면요 봐봐요. 근데 이거 제가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서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자 얘 이렇게 이어요. 이게 이제 대각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큐브라고 하면 요런 거잖아요. 이 큐브의 대각선이라고 하면 요거겠다. 그죠? 그런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요 친구랑 요 친구. 이러면은 딱 뭐 어드저센트 페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죠? 뭐 아예 완전히 뚫고 가는 거 두 개니까. 그러면 이 두 녀석의 각도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그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000이라고 할게요. 001이라고 할게요. 100이라고 일단 좌표 세팅부터 해줍시다. 100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110이 되겠네. 여기가 010이 되겠다. 그죠? 그럼 여기가 011이 될 거고 여기가 111이 되겠네요. 좋아요. 자 그럼 요 벡터랑 자 그럼 벡터 방향은 크게 상관없어요. 요 벡터랑 요 벡터 하면은 지금 벡터 두 개가 111이랑 여기를 보면은 1 마이너스 111 이렇게 두 개네요. 그럼 이 두 벡터 사이의 각도를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계산해보자. 그러면은 루트 3 마이너스 1 3분의 1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 끝났다 이러면 되는 거죠. 맞겠는지 모르겠어요. 숫자가 좀 마음에 안 들게 나와요 자꾸. 뭐 틀렸으면은 참고로 교수님이 맞고 제가 틀린 거니까 혹시 다르면은 교수님 풀이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오쏘고날 아까부터 계속 하던 얘기 나오네요. 오쏘고날이면 내적했을 때 0이 나온다. 오케이. 자 얘랑 얘 보면 내적하고 곱하여서 다 더하면 3 더하기 1 마이너스 4라서 내적하면 0이 되고 그러면은 0이니까 내적 결과가 0이니까 오쏘고날 하다. 오쏘고날 수직 직교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수직은 영어로 알아두세요. perpendicular. 아니 니마 왜 이렇게 끊겨? 근데 아까 전에 뭐 수직은 perpendicular고 오쏘고날은 직교면 뭐가 다른 거냐라고 하면 이게 랭스가 길이고 노름은 노름이고 길이는
그러니까 랭스 노름이랑 똑같아요. 이게 랭스에 대응되는 개념이고 이게 이게 노름에 대응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차원, 3차원에서 길이니 뭐 거리니 하는 것들 가져와 가지고 지금 n차원으로 확장시키는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지금 처음 배우는 거, 그러니까 이미 뭐 고등학교 때도 하고 수투 때도 한 걸 왜 다시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제 그런 이유에서 다시 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니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오소고날이라는 거는 수직이라는 그 우리가 아는 그 이렇게 크로스하고 있는 그거를 좀 n차원으로 확장시킨 개념이기 때문에 오소고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다. 내적이 0이면 perpendicular다라고 하면은 조금 어색한 감이 있다. R2랑 R3에서는 성립하는 말인데 데피니션적인 의미에서는 이렇게 쓰는 게 맞다. 뭐 그런 얘기예요. 뭐 크게 뭐 혼동하실 필요 없으니까 피타고라스 티오렘 증명은 아까 했지만 지금 뭐 영상 쭉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U, V, U 더하기 V U의 길이의 제곱은 제곱 더하기 V의 길이의 제곱이 제곱과 U 더하기 V의 길이의 제곱이 같다라는 거는 이게 U내적 U고 이게 V내적 V고 이게 U내적 V, 이게 U내적 U 더하기 V내적 V 더하기 왜 그런지 알죠? 랭스의 제곱은 내적이라 그래. 이건 지금 U, U 이게 지금 그대로 이거는 이제 U 더하기 V, U 닷 프로덕트 U 더하기 V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하기 그리고 2U 내적 V 이렇게 되는데 날라가서 얘만 남아서 이게 0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오케이? 자, if and only if니까 이제 여거랑 여거가 양쪽 다 성립한다라는 건데 지금 요게 성립한다라는 거는 요거다라는 거니까 지금 증명 끝난 거예요. 좋아요. 프로젝션도 지금 여기서 다시 하네요. 다시 한 김에 한번 다시 얘기해 볼까요? 그냥 단순히 공식 얘기만 한 게 좀 어색하니까. 자, 이 V라는 벡터, V래. U라는 벡터가 있고 V라는 벡터가 있을 때 프로젝션 UV는 V를 U에다가 내린 거예요. 그림도 이제 U가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요게 이제 프로젝션 이렇게 끊겨 UV다 이거고 이제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여기 각도가 세타죠. 당연히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타는 방금 정의한 그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 방향은 U랑 똑같잖아요. 이 친구의 디렉션은 U랑 똑같죠. 그런데 이제 길이가 이제 V의 길이에다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이 녀석의 길이잖아요. 근데 이미 U라는 벡터는 길이가 U의 길이만큼의 길이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버리면은 U 벡터를 요만큼 늘린 게 되니까 길이가 실제보다 U의 길이만큼 늘어날 테니까 다시 줄여줘야겠죠. 그러니까 U로 다시 나눠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 코사인 세타 정의 아까 한 거 요거를 그대로 다시 대입을 해주면은 이제 U내적 V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가 U의 길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가 V의 길이 이렇게 들어가겠다. 그죠? 이제 U의 길이 V의 길이 다 밑으로 들어가는구나. 죄송해요. 밑에 V의 길이까지 이렇게 싹싹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날아가고 얘네 둘인데 이거 그러면 U의 길이의 제곱인데 그럼 그냥 U 셀프 내적한 거랑 똑같죠. 그럼 U내적 U분의 U내적 V U 이렇게 된다 해서 이렇게 공식 유도했던 거 수투 때 했던 거예요. 지금 헷갈리면 안 돼요. 엄밀히 뭐 헷갈려도 돼요. 뭐 헷갈릴 수도 있지 사람이. 자, 뭐 이렇게 많아 씨. 뭐가 이리 많아. 하나만 할게요. 얘만 하자. 근데 이거 굳이 해야 돼? 공식 게임이잖아. 알아서들 해봐요. 하나만 풀어줄게. 이거 해볼게요. 4 더하기 1이니까 5분의 U내적 V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3, 1 하고 이제 U 이렇게 하면 되죠. 엄청 쉽죠? 나머지들도 직접 해봐요. 이 3는 001이에요. 그러니까 이 I 이렇게 돼 있으면 I번째만 1이고 나머지 다 0인 거 말이에요. 이걸 이제 나중에 스탠다드 유닛 벡터라고 부를 거예요. 표준 단위 벡터. 왜 스탠다드인지도 자명하고 왜 유닛인지도 유닛이라는 거는 아까 길이가 1인 벡터를 유닛의 길이 어디였어? 아까 길이가 1인 벡터를 유닛 벡터라고 했었으니까 자연스러운 복습 좋았어요. 자, 다음 왜 이렇게 끊겨? 좀만 더 하면 돼. 버텨봐 핸드폰. 컴퓨터야 버텨봐. 얘가 뜨겁네. 자, 다음.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이제 직선과 평면이에요. 이거를 이제 당연히 님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기는 해요. 근데 모를 수도 있으니까 빠르게 복습을 해봅시다. 일단 뭐부터 하냐?
자, 일단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이 용어들인데, 일단 노멀 폼이라고 하는 거는 노멀 벡터. 노멀 벡터가 뭐예요? 어떤 벡터랑 수직인 벡터를 우리가 노멀 벡터라고 하죠. 노멀 벡터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녀석의 이제 어떤 녀석과 이제 노멀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녀석과 수직인 벡터를 가져와서 그걸 활용해서 그 방정식을 작성하는 경우에 우리는 그걸 노멀 폼이라고 부르고요. 제너럴 폼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이라는 말이 맞겠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직선 하면은 대충 이런 식으로 쓰고 평면 하면 보통 이런 식으로 쓴다, 뭐 그런 거예요. 벡터 폼이라는 건 말 그대로 벡터 형태를 보존해서 쓴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이라는 건 파라미터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값을 정해주는 매개 변수라고 해가지고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고 이제 값을 정해주는 녀석을 말하거든요. t로 보통 쓰죠. x는 뭐 3t 더하기 1, 뭐 y는 2t 더하기 1, 뭐 z는 뭐 t 더하기 6, 뭐 이런 식으로 t 값이 정해지는 게 큰 t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는데 t가 정해짐에 따라 x, y, z가 정해지는 변수 값을 정해주는 변수를 이제 매개 변수 파라미터라고 하니까 그 파라미터가 드러나게 써준 걸 우리는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저런 것들을 정의를 한다라는 관점인데,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뭐 이건 다 수투 복습이에요. 뭐 전 친절하니까, 오늘의 저는 친절하니까 수투 복습을 열심히 시켜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normal form of the equation of the line L in R2 is라는 건데, 자 일단 우리가 어떤 직선을 일단 R2에서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R2에서는 노멀 폼 쓸 수 있는데 R3에서는 안 써요. 쓰려면 쓸 수 있는데 안 써요. 왜 안 쓰는지는 차차 보여드릴게요. 일단 R2에서 노멀 폼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R3에서 노멀 폼은 다른 형태가 돼요. 알고 계세요? 곧 배우게 될 거예요. 봐봐요. 내가 어떤 직선이 있어. 이 직선과 관련된 어떤 법선 벡터랑 다른 무언가로 딱 나타내려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요. 봐봐요. 그러니까 문제라고, 그러니까 눈 감고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어떤 직선을 결정을 하는 문제를 내고 싶어. 어떻게 내야 될까를 상상을 해봐요. 이 벡터랑 수직이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으시오라고 하면은 고정이 딱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벡터를 하나 줘요. 그 다음에 이 점을 줄 건데, 우리는 점도 사실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리가 여기고 꼬랑지가 여긴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벡터의 꼬랑지를 지나면서, 대가리를 지나면서 이 검정 벡터랑 수직인 벡터를 찾아봐라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은 우리는 요런 걸 핑크색으로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핑크색을 찾고 싶은 거야. 근데 실제로 정확하게 말하면 이 핑크색이, 이러면 곡선 되는데 죄송해요. 이 핑크색이 이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게 만들고 싶은 거야. 네, 이런 걸 찾고 싶은 거지.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핑크색이 이제 이 선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고 딱 이 위에서 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봐봐요. 이 빨간 벡터랑 이 핑크 벡터랑 이 빨간 벡터를, 파랑 벡터를 빼요. 이렇게 빼. 자, 이 핑크 벡터가 내가 찾고 싶은 게 X라고 쓸게요. 이 파랑 벡터를 P라고 쓸게요. 왜 P냐면 포지션, 위치의 약자. 그리고 위치 벡터라고 해요. 그리고 이 N은 노멀 벡터, N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봐봐. 얘는 뭐 P 빼기 X인지 X 빼기 P인지, 뭐 X 빼기 P라고 쓸게요. 귀찮으니까. X 빼기 P죠. X 빼기 P 맞지? P 빼기 X네. 아이씨. 맞나? 이러면 이제 X 빼기 P 되죠. 맞냐? 처음이 맞구나. 그래, 죄송해요. 지금 시간 보시면 알겠지만 9시 10분이잖아요. 졸려요. 미안해요. 맞지? 맞지? 아니네. 고친 게 맞네. 바보 같아. 혼자 집에서 몇 분째야 지금? 1시간 14분 동안 영상 찍으면 사람이 이렇게 돼요. 죄송해요. 자, 이게 X 빼기 P죠. 디테일한 거에 집착을 안 하면 되는데, 그죠? 자, 이거랑 얘랑 서로 수직이죠. 수직이란 건 뭐예요? 내적했을 때 뭐 돼? 0 돼. 이거예요. 이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 위에 있는 벡터를 특정할 수 있다. 그럼 이거를 좀 이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2차원 R2에서의 직선을 결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를 고민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라는 거죠. 자, 그럼 봐봐요. 얘는 보통 이제 x, y라고 쓰고요. 이 지나는 점 보통 이제 a, b라고 많이 쓰고, x1, y1이라고 보통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 법선 벡터는 a, b라고 보통 써요. 지나는 점은 보통 이게 국룰이고요. 그리고 결정 지어야 되는 요거는 이제 x, y라고 쓰는 게 국룰이에요. 그럼 계산해 보면 ax 더하기 ay랑 ax1 더하기 b ax 더하기 by랑 ax1 더하기 bx2랑 by1이랑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요거를 이쁘게 정리하면 요거겠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요게 노멀 벡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거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어떤 노멀 벡터가 주어졌어. 그리고 그 지나는 점이 주어졌대. 그랬을 때 이 꼴로 만들 수도 있어야 되고 이걸 보고 노멀 벡터를 바로 찾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아니다. 그 참고로 공부가 미리 돼 있는 그 수투를 안 까먹으신 여러분들은 요 녀석이 이제 방향 벡터라는 걸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요 방향 벡터는 어떻게 찾으면 돼? 이 방향 벡터는 노멀 벡터랑 서로 수직이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기억하실란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R2에서 얘기해요. 자, 근데 R3에서 직선 결정할 땐 이 짓을 못하는 게 왜냐면요. 봐봐요. 어떤 점을 지나고 이 벡터랑 수직이래. 그러면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다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한 벡터랑 수직이다라는 것만으로 1차원 직선을 확정을 못 지어요. 알아서들 잘 상상해봐요. 어떤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점 지나고 Z축과 수직인 거 생각해봐요. 그러면 XY 평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중에 띄워놓고 생각하기 힘들면은 이렇게 딱 이쁘게 하나 만들어 놓고 상상하면 좀 편해요. Z축 벡터랑 그러니까 001 벡터랑 서로 001 벡터를 법선 벡터로 갖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특정이 안 되잖아요. 특정시키려면은 벡터가 하나 더 있어야 되거든요. 심지어 그것도 평행하지 않은 놈으로다가 벡터를 하나 더 가져와야 그게 수직이라는 거랑 연결이 돼서 된단 말이에요. 참고로 이 얘기는 이제 수직인 거의 디멘전과 관련된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런 건 너무 딥하니까 일단은 집어치우고 그러니까 내가 벡터 하나를 가져오잖아요. 차원을 1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R2는 2차원이었는데 어떤 벡터랑 수직이다라는 조건을 줌으로써 1차원을 1 줄인 거예요. 그래서 2가 1이 돼서 직선으로 딱 결정이 났던 건데 지금은 3차원이잖아요. 3차원에서 1차원만큼의 리스트릭션을 줘봤자 어차피 2차원밖에 안 남는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노멀 폼을 이제 R3에서 쓰는 건 좀 무리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가 동시에 N1, N2에 대해서 각각 노멀이다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건 너무 귀찮잖아요. 안 써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직선을 이제 3차원에서 다룰 때 혹은 2차원에서 다룰 때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벡터 폼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벡터 폼이라고 하면 이제 아까 그 그림을 그대로 가져오기보다 새로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점을 지나고 아까 전에는 어떤 직선과 수직인 거 하라 그랬는데 이번에 어떤 직선과 방향이 이 직선과 평행한 이 벡터와 평행한 요거를 찾아라 이 컨셉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가요. 그리고 얘만큼 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요거를 요거 더하기 요거로 분해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동한 다음에 얘를 적당히 스케일링해서 얘랑 더해주면은 우리의 도착지가 딱 이쁘게 딱박 찍히겠다. 그죠?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요 벡터를 P라고 하고 요 벡터를 D라고 하면은 X라는 벡터는 P 더하기 TD가 된다 라는 거 바로 아실 수 있고 그러면 이제 X1, X2, X3 더하기 T, A, B, C 이렇게 들어가 있고 는 X, Y, Z 이렇게 들어가 있죠 지금 요거를 풀어 헤치면 X는 X1 더하기 TA 뭐 이렇게 해서 Z는 귀찮으니까 Y는 알아서 써보시고 TC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X랑 Z, Y까지 그냥 Y까지 쓰자. Y1 더하기 TB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지금 X, Y, Z가 다 T라는 값이 얼마냐에 따라 결정이 나네요. 그럼 이 T를 매개 변수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 이렇게 분리해서 쓰면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이었고 이 파라메트릭 이퀘이션 속공하면 시메트릭 이퀘이션이다까지 배웠는데 그건 안 나오네요. 안 할게요. 이거 문제는 솔직히 수투 문제라서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너무 귀찮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이것도 수투죠. 자, 수투죠. 자, planes in R3. 자, R3에서 우린 이번에는 방향 벡터를 가지고
그 평면을 확정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방향 벡터가 두 개 필요하다는 거를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XY 그러니까 방향 벡터 두 개를 가져와서 한 개는 T배하고 한 개는 S배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2차원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필요가 있나요? 아까 우리 이미 아까 얘기하면서 슬쩍 얘기했잖아요. 벡터 하나랑 수직이다 이 컨셉으로 가면은 2차원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요거 그리고 아까 우리가 노멀 폼에서 이거 R3에서 적용 못한다 얘기할 때 평면 된다 얘기했잖아요. 그래 똑같아요. 평면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평면이 있고 법선 벡터 있으면 이제 지나는 점 하나랑 이 법선 벡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랑 서로 수직이다 이 컨셉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귀찮으니까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이거 이제 까먹으셨을 수 있으니 빠르게 얘기를 해드리면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 이 파라미터 형태로 만들었을 때 여기 개수들이 방향 벡터가 된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거 풀어 헤치면은 요런 형태가 되는데 요거가 법선 벡터다. 이 개수들이 법선 벡터다라는 거 바로 기억해 두시면은 뭐가 좋냐면 이 문제 여기 있네요. Find the normal and general forms of the equation of the point P 이쪽저쪽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 지나고 요거랑 평행한 거 찾으려니까 일단 좀 무식하게 풀어볼게요. x, y, z 빼기 6, 0, 1 내적 1, 2, 3은 0 요걸 이제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1 x 빼기 6 또 왜 이래 더하기 2 y 빼기 0 더하기 3 z 빼기 1는 0 x 더하기 2y 플러스 3z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는 9 이러면은 노멀 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러면 이제 노멀 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노멀 폼이 제너럴 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노멀 폼 말고 제너럴 폼만 찾으라라고 했으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봐봐요. 1, 2, 3이죠. 바로 보자마자 x 더하기 2y 더하기 3z 써요. 그런 다음에 이 6, 0, 1을 여기다 대입해요. 그러면 9 되죠. 9 여기다 써요. 이런 끝이에요. 뭐 이 정도 계산 스킬은 가지고 계시면 인생이 좀 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얘기한 이제 벡터가 두 개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여기 나오네요. 이거는 이제 내가 어떤 평면을 가지고 있고 이거 원점일 때 여기까지 간 다음에 이 평면 위에 있는 두 개의 서로 그리드를 만들 수 있는 두 개의 벡터. 그러니까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평행하지 않은 벡터. 공부를 좀 더 하고 나면 인디펜던트한 벡터 두 개를 가져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위에서 얘를 적당히 옮기고 얘를 적당히 옮기면 이 평면 위에 있는 점들을 전부 다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뭐 딱 보시면 알겠지만 안 쓸 것 같죠. 그죠? 이걸 이제 정리하면 이제 파라미터 두 개짜리로도 만들 수 있고 한데 안 쓸 것 같죠. 딱 봐도. 네, 그렇습니다. 이 위에 있는 벡터를 가지고 이제 파라메트릭 이퀘이션 꼴로 나타내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는 난이도가 좀 높은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봐봐요.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벡터 폼을 그러니까 지금 아득바득 요 형태로 한번 써보시라라는 얘기인 건데 한번 해봅시다. 생각보다 이 노테이션의 진심이시네. 문제가 4개만 더 풀면 끝나네요. 좀 여유가 제 심적 여유가 생겼으니까 곧 있으면 끝난다는 마음에 기분이 좀 좋아져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봐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위에 있는 벡터 두 개 찾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런 폼으로 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린 뭘 하냐면 이 평면이랑 요 벡터 어디 갔어? 1, 2, 3 요거랑 지금 서로 수직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그럼 우린 뭘 하면 되냐면 이 1, 2, 3이라는 녀석이랑 서로 수직인 벡터 두 개를 찾아주면 그러면 우리는 뭘 하냐면 이 평면 위에 놓여있는 이 두 개의 벡터가 1, 2, 3이라는 벡터랑 서로 수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적했을 때 0이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여기 있는 두 개를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평행하게 찾으면 안 되고 좀 서로 다르게 찾아라라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얼마냐 하면은 자 아무거나로 가져올게요. 마이너스 3, 0, 1 이렇게 할게요. 하나를. 그리고 여기가 0이면은 절대로 평행할 일이 없겠죠. 그럼 여기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가져올게요. 그러니까 지금 곱해가지고 0이 되게 하려고 지금 무슨 스킬을 쓴 건지 무슨 트릭을 쓴 건지 딱 감이 오시죠? 얘랑 얘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 지난점 뭐였어? 6, 0, 1이죠.
601까지 온 다음에 여기로 팁에 여기로 조금 가고 여기로 뭐 가고 싶은 만큼 가고 여기로 가고 싶은 만큼 가면 위치 찾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x, y, z는 601 더하기 왜 이래 601 더하기 s 0 마이너스 32 더하기 t 마이너스 3 0 1 아이씨 왜 이래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벡터 이퀘이션 꼴 찾은 거고 x는 6s 0인가 0s 0 안 써도 되긴 하는데 그냥 보기 쉬우라고 마이너스 3t 플러스 6 y는 마이너스 3s 더하기 0t 더하기 0 601이니까 글씨가 왜 이렇게 안 써지냐 z가 이제 2s 플러스 t 마인 플러스 1 이렇게 하면은 파라메트릭 이퀘이션 쓴 거죠. 야, 다 했어. 끝났어.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네요. 문제 더 있네. 고생은 내가 했죠. 한번 해볼게요. find 그럼 이제 문제 남은 것만 쭉 풀면은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문제 남았다. 야. find the distance from the point 요거랑 to the line L through the point 요거. 그러니까 지금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를 점직거네요, 이거. 일단 요거는 공식이 있기는 해요. 뭐냐면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제 공식을 갖다가 쓰면 되는데 공식 까먹었는데 얼마더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공식은 나왔는데 내가 초비상 까먹었음. 아니 잠깐만 다 풀어놓고 지금 마지막에서 이렇게 버벅거리면은 영상 편집하기가 힘든데? 잠시만요. 일단 여기 1,0,2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요러한 그게 있네요. 일단 제가 아는 방법으로 하나 풀어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봐봐요. 이 정확한 풀인지 모르겠어요. 얘가 A가 3,1,1이죠. 그죠? 그리고 D라는 방향 벡터가 마이너스 1,1,0이라는 게 딱 있어요. 갑자기 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기억이 안 나냐? 미치겠네. 아무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봐봐요.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수직으로 내린 이 길이를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배터리도 없어. 나 힘들어. 왜 이렇게 많아 양이? 자 이렇게 되죠. 자 봐봐요. 요 벡터 일단 찾아요. 요 벡터를 찾아보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1이네요. 그죠? 귀찮으니까 그냥 이럴까? 그냥 귀찮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님들은 그 대괄호로 쓰세요. 이 벡터를 요 벡터에다가 프로젝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구할 수 있냐면 요걸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요 녀석을 구해볼게요. 그럼 프로젝션 마이너스 1, 1, 0에다가 이제 지금 이 마이너스 1을 지금 프로젝션 시킨 거예요. 프로젝션의 결과는 셀프 내적한 걸 일단 밑에 써요. 1 더하기 1 더하기 0이니까 2죠. 그리고 둘이 내적한 걸 위에다 써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벡터를 써요. 이렇게 되죠. 제대로 했겠지? 자, 방금 찾은 게 요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이거는 이 벡터는 얘에서 얘 뺀 거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에서 빼기 이제 얼마야? 빼기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0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 결과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7 굉장히 큰 실수를 할 것 같지만 일단 뭐 열심히 해볼게요. 2분의 1 그리고 1 이렇게 되죠. 자, 요게 요건 거예요. 그럼 끝난 거죠. 이 벡터의 길이를 계산을 하면은 그게 이제 요거의 길이가 되는 거죠. 뭔가 제가 방금 한 거를 일반화시킨 공식이 100%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길이가 이제 4분의 49 더하기 1 더하기 4 4분의 49 더하기 1 더하기 4가 4분의 54네. 그럼 루트 씌웠네. 2분의 얼마야? 27이네. 그럼 답이 2분의 27의 루트 씌운 거네. 뭐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될 것 같은데 이거 뭔가 높은 확률로 쉽게 계산하는 공식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어요. 죄송해요. 넘길게요. 자 다음으로 이건 뭐냐?
이거는 제가 공식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마이너스 z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하고 이 b라는 벡터 이 b를 이제 0, 이렇게 쓴 다음에 일단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1 그러니까 이제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더하기 d는 0일 때 이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분의 ax1 더하기 bx1 더하기 cx2 더하기 d 한 다음에 그거 절대값 씌우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 얘네들의 개수를 제곱해서 다 더해주고 이 1, 0, 1을 여기다 냅다 대입을 해서 1 더하기 0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그 이렇게 절대값 씌워주면은 루트 3분의 2 요게 이제 이거의 디스턴스가 됐던 건 이거 확실히 기억나네요. 이러면은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오케이, 좋아요. 자, 다음으로 이거 계속 똑같은 문제구나. 디스턴스 계산하는 법은 아까 전에 디스턴스 플레인 이런 거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거네? 페이지가 복사가 된 거구나. 끝났네요. 다 했다. 아싸. 네, 여기까지 벡터였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